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훈지입니다. 얼마 전 레바논 전역에서 헤즈볼라 거점을 대상으로 수천 개의 무선 호출기가 동시에 원격 폭발하는 테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폭발하려면 폭발물이 포함되어 있어야겠죠. 이번 무선 폭발의 핵심 물질이라 소개되고 있는 PETN에 대해 간단히 소개합니다. 이번 원격 폭발의 뒷배경이라 추측되고 있는 이스라엘은 과거에도 통신수단을 이용한 암살의 경력이 많습니다. 1972년 유선 전화기에서 96년 휴대전화기로 발전했고 이후 위성통신을 통한 무인 기관총 원격 제어를 거쳐 이 모든 기술의 완성형이라 할 수 있을 사전 제작 지급된 폭발물 함유 무선 호출기의 원격 메시지 입력으로 동시 폭발이 이루어졌으리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넓은 지역에서 동시에 이루어진 폭발이었기 때문에 향후 유사한 테러의 발생에 큰 우려가 있습니다. 사용된 폭발물은 적은 양으로도 강력하며 적발되기 어려운 물질이어야 할 텐데 가장 유력한 것으로 PETN이 고려됩니다. PETN은 펜타에리스리톨 테트라나이트레이트의 앞글자를 따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화합물 이름은 구조적으로 가장 상세한 정보를 나타내죠. 펜타에리스리톨, 처음 들어봤을 수 있지만 펜타는 펜타곤이나 펜타킬 등의 용어로 친숙하실 듯합니다. 숫자 5을 의미합니다. 5개의 탄소로 이루어진 에리스리톨이 기본 골격이 됩니다. 에리스로는 그리스어로 불다는 의미의 에리스로스에서 유래합니다. 하이드록실 작용기가 여럿 붙어있는 일종의 알코올의 종류인데 알코올은 환원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당 알코올이 화학 변화를 통해 물질을 붉게 변화시키는 종류를 확인하던 중 분리되었습니다. 실제 에리스리톨은 하얀색이지만 불다는 의미가 붙은 이유입니다. 어떤 물질이든 알코올 형태는 황산 촉매를 통해 진한 질산과 반응시켜 질산염에 추가가 가능합니다. 작게는 흑색 화약을 만드는 초석의 재료로 쓰이던 질산 포타슘부터 나이트로셀룰로스, 트라이나이트로톨루엔 등 질산 작용기는 폭발물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테트라나이트레이트란 이름처럼 4개의 질산염 작용기가 결합되어 PETN이 만들어집니다. 4개나 붙어있는 만큼 같은 양으로도 강력하게 폭발할 수 있겠죠. 질산염 화합물들은 처음부터 폭발물로 관심받고 사용되었지만 그만큼 유용한 활용은 협심증 완화를 위한 의약품이었습니다. 알프레드 노벨의 위인전을 보셨다면 나이트로글리세린이 충격에 약해 많은 폭발 사고를 내기도 했고 이를 통해 다이너마이트까지 개발했다는 사실과 더불어 나이트로글리세린이 심장질환 치료제로도 사용되던 물질이었다는 이야기도 접해보셨을 수 있습니다. 혈관을 확장시키는 기능이 있기 때문인데 그림 속 PETN과 NTG가 이와 같은 작용을 하는 대표적인 폭발물입니다. NTG는 나이트로글리세린을 줄여 부른 것이며 PETN은 우리가 살펴본 물질입니다. 이들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산화질소로 변환되는데 웨이트 트레이닝 좀 하던 분이라면 산화질소 보충제를 혈관 확장 효과를 위해 먹던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건강을 위해 나이트로글리세린이나 PETN을 확보해서 집에 두고 먹으면 집이 날아갈 수 있으니 금물입니다. PETN이 장기간 잠복 상태로 무선 호출기에 남아있으며 원하는 순간 동시 격발할 수 있던 것은 검출이 어려운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면봉으로 직접 긁어내 화학물질 분석을 하면 당연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조건에서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질을 가장 잘 찾을 수 있는 것은 폭탄 탐지견이며 탐지견을 속여야만 들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PETN은 거의 기화하지 않는 물질입니다. 증기압이 낮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증발되는 양이 희박하니 감지기나 감지견이 이를 찾아내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비교적 안전하게 실제 사용되는 질산염 에스터 폭발물 중에서는 가장 검출이 어려운 편입니다. 글리세린이나 펜타에리스리톨로 폭발물 제조가 가능했다면 조금 더 찾기 쉬운 물질로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바로 제과 제빵 등에 자주 사용되는 제로칼로리 감미료 에리스리톨입니다. 5을 의미하는 펜타가 별도로 붙어 또 다른 화합물의 구조를 설명했던 것처럼 탄소나 에리스리톨은 탄소 개수에서만 차이가 있습니다. 4개의 탄소로 이루어진 골격에 4개의 하이드록실 작용기가 붙은 4탄당 물질입니다. 이번에도 진한 질산과 진한 황산 처리로 간단히 에리스리톨 테트라나이트레이트, 즉 ETN을 합성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탄소 1개를 제외하면 PETN과 동일한 만큼 강력한 폭발을 일으킵니다. 문제는 기폭이 간단한 물리적 충격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취급에 조금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가장 직관적인 폭발물의 위력 비교는 기준 물질이라 해도 다름없을 트라이나이트로톨루엔, 즉 TNT와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발을 통해 발생하는 충격파가 확산되는 폭속은 초당 6.9km를 이동하는 TNT에 비해 ETN과 PETN은 각각 7.8과 8.4km/s로 훨씬 강력합니다. 폭발에서 만들어지는 온도 역시 TNT와 ETN이 3000에서 4000도 범위로 유사한 것과 달리 PETN은 4000도를 넘는 고온이 생성됩니다. 에너지를 기준으로 TNT와의 세기를 단순 비교할 경우 kg당 4.184메가줄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TNT와 달리 ETN은 6.5메가줄로 1.6 TNT 파워로 생각할 수 있으며 PETN은 이보다 조금 더 강력한 6.82메가줄로 1.66 TNT 정도가 됩니다. 이들은 각각 사용되기보다 혼합해 점액질 형성 후 재결정을 거쳐 믹스된 폭발물로 주로 사용됩니다. 폭발력과 안정성, 효율 모두를 고려한 방식이죠. PETN은 다양한 곳에 사용되지만 가장 유명한 것은 이름이 그대로 확인되는 펜톨라이트입니다. 탄두나 부스터 차지에 사용되는 고폭약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원격 동시 폭발했을지는 추측들만 있지만 전자제품이 가득한 시대에 오히려 더 간단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스위치라는 개념은 온갖 방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한 예로 독성 중금속으로만 여겨지지만 상온에서 액체 상태를 갖는 금속인 수은의 전도성을 이용한 수은 스위치도 있습니다. 우리가 스위치의 방향을 돌려주는 것만으로 수은 방울의 위치를 변화시켜 전기가 흐르게 하거나 차단해 회로를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회로의 형성이나 차단으로 혹은 미리 설정된 경로를 통해 전기 신호가 흐르게 할 수 있으며 작은 스파크를 만들어내기만 해도 기폭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재 추측되는 두 가지 가능성으로 미리 심어진 멀웨어를 통해 리튬 배터리를 과열시켜 폭발을 일으켰거나 PETN 등의 사전 폭발물을 스파크를 이용해 기폭시킨 것이 있습니다만 동시에 빠른 폭발을 위해서는 배터리 과열보다는 역시 폭발물의 직접 사용이 매우 유력합니다. 만약 펜타에리스리톨을 만들 수 있다면 PETN도 이제 만들 수 있겠죠. 구조가 간단했던 만큼 합성법도 의외로 매우 간단합니다. 쉽게 이름을 들어볼 수 있던 두 가지 화학 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와 포름알데하이드가 화학 반응을 통해 결합하며 간단히 생성됩니다. 질산과 황산도 있다면 PETN이 완성되겠죠. 분리만 아세톤 등으로 재결정하면 될 듯합니다. 오히려 재미있는 부분은 시작 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술, 즉 에탄올의 섭취 이후 숙취 유발 물질로 알려진 분자라는 것이며 포름알데하이드는 메탄올을 실수로 먹었을 때 체내 반응으로 만들어지는 일종의 메탄올 숙취 물질이자 독성으로 실명이나 바람 등 문제를 일으키는 분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흥미롭죠. 실현 가능성은 낮지만 먼 미래에 인간이 우주시대를 개막한 후 외계 생명체를 만나고 타이라니드나 에일리언과 같은 생명체들과 전쟁을 이어나가야 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무기화한 방향으로 진화해야만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에탄올과 메탄올을 이용해 체내 PETN 합성으로 생체 폭발물이 되는 것도 가능할 듯한데 현재 수준에서 가능성만을 본다면 우선 데킬라를 왕창 먹으면 됩니다. 데킬라의 화학에서 소개한 바 있듯 데킬라에는 메탄올이 함께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들로 자발적 숙취를 형성한 후 칼슘 영양제와 조금 맛은 없지만 질산염을 퍼먹으면 위산의 산성 조건에서의 촉매 반응으로 PETN이 미량이나마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많이 만들어 농축이 가능하다면 인간은 그 자체로 병기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TNT와 ETN, PETN 모두는 강력한 폭발력에 비해 만들기 매우 쉬운 물질입니다. 혈관 확장이 필요한 경우 의료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으며 최근에 광범위한 무선 동시 폭발 테러에 사용될 수 있던 것은 강력한 폭발력과 함께 휘발성이 낮아 감지가 어렵기 때문이었으며 앞으로는 유사한 사건을 막기 위해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